이제 다음 주제는 창업과 신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벌이는 사람. 이게 엄청난 도전이죠. 네. 예, 사업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 어렵죠. 뭐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항상. 그리고 잘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약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런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이려면 이게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어떤 끈기, 그리고 이제 계속 가야 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할 때 그 필요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제 주변에서 출판사를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와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냐.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업료라고 말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료를 꼭 내야만 이제 몸으로 얻을 수 있는 체험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수업료를 안 내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덜 내면 좋고.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조언해 드리는데, 이제 이번 주제는 그런 겁니다. 그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의 명저죠. 여기도 지금 10권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2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게 에릭 린스의 린 스타트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이제 웅이사님께서 린 스타트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저자는 일단 스스로가 창업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린 스타트업이 이제 세계적인 히트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과 개인의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의 멘토가 되었죠.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수많은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업종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죠. 다 포함하는 거지만 보통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쪽에 의미를 더 많이 두는데요. 이 책은 그거를 좀 더 수업료를 덜 내고 성공하는 방법론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린입니다. 린. 예, 그래서 이제 린인 건데, 이게 사실은 도요타에서 이제 그 가져온 방식인데, 그거는 오늘 설명을 좀 안 드리도록 하고요. 린 스타트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고치면서 간다. 예, 일단 스타트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고치면서 간다인데, 린 스타트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실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이제 MVP, 이게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인데, 뭘 할 때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데 그 기능이 어쨌든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실용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단 스타트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포스입니다. 그 자포스는 온라인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요. 1999년에 창업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일이 이제 익숙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신발은 신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팔아도 될지, 과연 살 사람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인터넷으로 신발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시장 조사를 한들 뭔가 데이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포스는 어떻게 하냐면, 시장 조사하는데 시간을 끌지 않고 간단한 MVP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창업한 조그만 회사 근처 신발 가게를 갑니다. 그리고 신발 사진을 찍어요. 신발 가게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팔려고 하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소매가에 사겠다. 당신이 지금 팔고 있는 가격에 그대로 내가 사겠다. 신발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신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이트를 며칠 만에 뚝딱 만들고 사진을 올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주문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자포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시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면 주문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반품을 할 때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선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하니 저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노하우를 습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발 판매 사이트를 엽니다. 급성장을 하죠. 그리고 아마존이 거액의 인수를 합니다.
린스타트업은 이렇게 배움의 축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배우면서 개선해 나가라는 거죠. 예.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단 간단한 제품, MVP를 먼저 만들고, 그게 상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죠. 이걸 일단 만들고 고객의 반응을 측정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축적을 하죠. 그리고 피드백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왔으니 이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빠르게. 그래서 할인을 몇 % 할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지, 반품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시간이 단축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배우고 또 개선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린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각 사이클의 단계들이 있는데, 어떤 한 단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게 함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자포스 같은 경우는 자포스가 만약에 이 시험용 사이트지만 그래도 아무리 테스트를 하지만 좀 제대로 좀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드는데 뭐 한 달 혹은 3달 이렇게 걸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 달이나 3달을 쓰면 이 사이트를 만드는 시간 동안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자포스는 아까 말하는 모든 과정을 며칠 만에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사진 찍고 사이트 만들고 올려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실제로 한 달이나 3달간의 걸렸 동안 여기는 고객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뭔가 배우는 게 계속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린스타트업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이클을 빨리 돌려서 단시간에 많은 배움을 축적해라. 그렇게 나가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성공 노하우랄까? 이런 거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스타트업에서는 이런 각 사이클의 각 활동을 완벽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엉성해도 괜찮으니까 사이클 전체를 많이 돌려서, 여러 번 돌려서 고객한테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하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든 신규 사업,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든 초기의 낭비 요소를 최대로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고객에게 많이 배운다는 말 네. 되게 대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배우면서 가는데 돈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이건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계속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절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 때 하나하나에 되게 공을 들이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공을 안 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뭐 한 8, 90점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걸 빠르게 만들면서 예를 들면 경제 경영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해보고 싶어. 근데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하나를 갖고 막 일주일, 2주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보면서 그럼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빨리 반영을 하는 거죠. 다음 거 만들 때. 그게 또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출판사를 하는데 이 사이클이 출간 종수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출판사는 한 달에 한 종을 내고 어떤 출판사는 한 달에 10종을 내거든요. 또 어떤 데는 3개월에 한 종 내는 출판사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한 3종에서 4종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달에 3종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10종을 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뽑아서 비용을 늘린다고 10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신기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게 회사 경영의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책도 생각이 났는데, 그 종업원 350명에서 이제 2만 명으로까지 늘어난 그 과정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자의 CEO가 직접 쓴 책인데, 회사 개조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쳤다, 회사를 개조. 그런데 이 저자가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회사는 사이클이 있대요. 똑같대요. 기획하고 제조하고 판매한다.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고 뭐 서비스가 뭐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에 빠진 회사는 거의 100% 이 병에 걸려 있답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잘. 늦게 돌아가거나 각 사이클의 어느 부분에 렉이 걸려서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다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조직은 이유를 모르고 있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이 책은 그 사이클을 이제 빨리 돌리는 어떤 방법, 그리고 이제 각 단계마다 렉이 걸릴 때 어떻게 그 렉을 해소하는지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은 건데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린스타트업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놀라운 게 지금 예. 소개해 주신 내용이 네. 이 책 8페이지, 10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린스타트업은 네. MBA 공부할 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예. 그 부분을 사실 읽질 않았어요. 네, 근데 진짜 네,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예, 네.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잘 간결하게 요약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읽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책이 지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50권을 담았는데 한 권당 10페이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0페이지가 되잖아요, 책이. 네. 그럼 이거 안 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한 4페이지로 끝나는 것도 있고, 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길어도 10쪽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정말 짧지만, 네, 많은 것을 쉽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걸 쉽게 쓰는 게 어렵다고요. 네. 대단한 저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빠른 전환을 시도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보티즌이라는 회사인데, 보티즌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정치에 관해 투표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창업자가 이제 처음에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단순했죠.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유권자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등록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 8개월 동안 자잘한 편의성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애초 설정했던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했죠. 그래서 창업자가 이번에는 유권자끼리 연결하는 기능은 없애버리고요. 정치인한테 직접 이 네티즌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SNS 형태로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용자가 급증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돈이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되려면 이게 돈이 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이용자의 1%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자는 어쩔 수 없이 또 방향을 전환합니다. 로비 활동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받기로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는, 미국은 특히 이제 로비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근데 막상 기업들이 머뭇거리기만 하고 선뜻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방향을 바꿉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정치 메시지를 만들고 이거를 메시지당 20센트씩 지불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용자가 늘었고 돈을 내는 사람도 11%나 증가합니다. 자, 이 보티진의 성공 뒤에는 좌절하지 않고요. 자잘하게 수정하는 전략을 계속 꾸준하게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정하는 거, 이것을 린 스타트업에서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이미 이제 일반 용어가 됐어요. 피벗.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다는 걸 느꼈을 때 재빨리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라고 하지 말고 바꾸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아까랑 얘기했는데 고객이 데이터를 준 거잖아요.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건 고객이 데이터를 준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될까 생각하고 바꾸는 거죠. 또 바꿨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럼 또 바꾸는 거죠. 반응이 나올 때까지. 왜? 안 된다는 건 고객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이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이 원리가 도요타에서 왔다고 하는데 도요타가 이제 카이젠이라 그래서 이제 개선
우리나라 말로 개선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잖아요. 린 스타트업에서도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말은 그 대수롭지 않고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노동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로 이제 고객의 관점에서 배움을 축적하는 개선의 힘이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소소한 개선 작업의 축적이다. 네. 고객의 시점에서 우직하게 개선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이 배움을 축적하는 것. 이것은 린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몸담은 곳에서 이런 방법론을 어떻게 실천할지 궁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